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편집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오늘 하루를 필름으로 만들고 있어요.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 퇴근길에 본 노을, 상사한테 들은 한마디, 전부 한 프레임씩 찍혀서 편집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편집실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편집은 반드시 밤에만 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편집 기사들이 출근해요. 불 꺼진 뇌 안에서 수백 개의 필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가위로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어떤 장면에는 새 음악을 깔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일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밤새 편집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편집 기사들에게 메모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3번 필름, 그 장면 좀 약하게 해줘. 2024년 과학자들이 진짜로 그 메모를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잠든 사람의 귀에 소리를 하나 들려줬더니 편집 기사가 나쁜 기억의 볼륨을 낮춘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뇌 속 편집실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보관실, 다른 하나는 연구 보관실이에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해마와 데네피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편집실 언어로 갈게요. 낮 동안 찍힌 필름은 전부 임시 보관실에 쌓이는데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하루치 필름만 겨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마다 편집 기사들이 이 필름을 꺼내서 검토하고 중요한 건 연구 보관실로 옮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하버드 의대의 스틱골드 연구팀은 이 과정을 기억 응고화라고 불렀어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하루의 기억을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 마치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편집실은 밤에 두 교대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전반전은 깊은 잠, 뇌과학 용어로 비렘 수면이에요. 이때 편집 기사들은 묵묵히 필름을 분류합니다. 중요도를 매기고 임시 보관실에서 연구 보관실로 옮기는 중노동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요. 뇌파가 느리고 크게 출렁이는 서파 수면. 그게 바로 편집 기사들이 무거운 필름 박스를 나르는 소리입니다. 후반전은 렘 수면이에요. 꿈을 꾸는 시간이죠. 이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편집 기사들이 가위를 들어요. 필름을 자르고 순서를 바꾸고 전혀 다른 장면을 이어붙이기도 합니다. 꿈이 이상한 이유가 이거예요. 편집 기사가 실험적인 몽타주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렘 수면 시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각성 상태에서 뇌를 긴장하게 만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렘 수면에서는 거의 분비되지 않아요. 편집실로 치면 경보 시스템이 꺼진 겁니다. 경보가 울리지 않으니까 편집 기사가 무서운 장면도 담담하게 다룰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렘 수면은 감정의 독을 빼는 시간이거든요. 낮에 겪은 무서운 일, 창피한 일, 화나는 일, 그 기억의 내용은 보관하되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감정의 날카로움을 깎아냅니다. 필름은 남기되 공포 영화 사운드 트랙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같은 기억이 그때 진짜 무서웠지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뇌에서는 편집 기사가 특정 필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필름이 너무 강렬해서요. 꺼내 들기만 해도 경보가 울려버립니다. 렘 수면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충분히 가라앉지 못하거나 서파 수면이 짧아서 분류 작업 자체가 미뤄지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결과는 하나예요. 나쁜 필름이 임시 보관실에 계속 남습니다. 연구 보관실로 넘어가지 못한 필름은 정리되지 않은 채 자꾸 재생돼요. 불쑥불쑥 예고 없이. 이게 바로 플래시백입니다. PTSD 환자가 특정 소리나 냄새에 갑자기 과거로 끌려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편집이 안 된 생필름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름이 편집 테이블에 올라오면 편집 기사가 감당을 못하고 잠에서 깨버려요. 악몽이죠. 그리고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필름이 올라오고 또 깨고 편집이 영원히 완료되지 않는 루프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루프를 끊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편집 기사에게 가위를 쥐어주는 대신 새 필름을 건네준 겁니다. 홍콩 대학교의 샤오칭후 교수팀이 한 실험은 이렇습니다. 37명의 참가자에게 48개의 무의미한 단어를 들려주고 각 단어마다 불쾌한 이미지를 하나씩 짝지었어요. 플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통사고 사진이 떠오르도록 학습시킨 거예요. 편집실 비유로 하면 플럭이라는 라벨이 붙은 필름 안에 끔찍한 장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이 단어들 중 절반에만 새로운 이미지를 덧입혔어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같은 플럭이라는 단어에 아기 강아지 사진을 연결한 거죠. 하나의 라벨에 두 개의 필름이 생긴 겁니다. 공포 영화 필름과 강아지 다큐 필름. 그리고 참가자들이 잠든 밤, 연구팀은 아주 작은 소리로 그 단어를 틀었습니다. 잠을 깨지 않을 정도의 낮은 볼륨으로 비렘 수면 중에 플럭이라는 단어를 속삭인 거예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표적 기억 재활성화, TMR이라고 부릅니다. 편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세요. 편집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플럭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편집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플럭 라벨이 붙은 필름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라벨에 필름이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공포 영화와 강아지 다큐, 비렘 수면 중이라 경보 시스템은 꺼져 있습니다. 편집 기사는 담담하게 두 필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그리고 더 최근에 들어온 긍정적 필름을 위로 올립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깨어난 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 이미지의 기억이 약해져 있었고 대신 긍정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뇌파 분석에서도 세타파 활동 증가가 확인됐고 닷새 후에도 이 효과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소리 하나가 편집 기사의 손에 새 필름을 쥐어준 것, 그리고 편집 기사가 밤새 그 새 필름으로 교체 작업을 한 것. 이게 2024년 7월 PNAS에 실린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이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기억이잖아요. 실제 트라우마에도 통할까요?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의 레허와 클라임 연구팀이 바로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팀은 실제로 반복적 악몽에 시달리는 80명을 모았어요.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이미지 리스크립팅이라는 치료를 했어요. 악몽의 줄거리를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바꿔보는 건데, 예를 들어 괴물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사람한테 그 괴물이 사실은 길 잃은 강아지였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편집실로 치면 편집 기사에게 대본 수정 메모를 준 거죠.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참가자 절반에게는 잠잘 때 특정 소리를 들려줬어요. 이미지 리스크립팅 할 때 함께 들었던 소리를 비렘 수면 중에 다시 재생한 겁니다. 샤오칭우 팀과 같은 원리, 표적 기억 재활성화예요. 나머지 절반은 소리 없이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이 TMR을 2박에서 5박까지 웨어러블 EEG 기기로 실험실이 아니라 자택에서 진행했어요. 결과입니다. TMR을 받은 그룹은 악몽의 생생함, 감정적 고통, 각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소리 없이 잔 그룹보다 확실히 나았어요. 특히 5박 동안 TMR을 받은 참가자들은 생생함이 추가로 더 떨어졌고 이 효과가 한 달 후 추적 조사에서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2024년 12월 네이처 자매지에 실렸습니다. 편집실로 돌아가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에 편집 기사에게 이 장면 이렇게 바꿔 라고 대본 수정 메모를 줬어요. 그리고 밤에 편집 기사가 작업을 시작할 때 자, 그 메모 기억하지? 라고 소리로 리마인드를 해준 겁니다. 메모만 준 것보다 메모와 리마인드를 함께 한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편집 기사가 밤새 실제로 대본을 고쳐 쓴 겁니다. 그것도 실험실 가짜 기억이 아니라 진짜 수년간 반복된 악몽을요. 자,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실험실에서 TMR 장비를 쓸 순 없잖아요. 하지만 편집실이 최고의 효율로 돌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카디프 대학교의 루이스와 압델라이가 플로스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논문이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줬어요. 비렘에서 긍정적 기억을 재활성화하고
램에서 부정적 기억의 감정을 처리하면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긍정 기억은 강해지고 부정 기억의 과잉 공고화는 막히고 부정 감정 자체도 약해지는 것. 아직 가설 단계이지만 방향은 선명합니다. 편집실로 번역하면 전반전 편집 기사가 새 필름을 위로 올리고 후반전 편집 기사가 낡은 필름의 사운드 트랙을 교체한다. 두 교대조가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할 때 편집이 가장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 말은 곧 잠을 충분히 끊기지 않게 자는 것만으로도 편집실 성능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속 편집실이 밤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편집실 문을 잠그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에도요, 뻔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전부 소용없어요. 뇌의 수면, 각성 리듬이 일정해야 비램과 램의 비율이 제대로 맞춰지거든요. 편집실의 두 교대조가 제 시간에 교대를 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매일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편집실 조명을 끄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를 줄여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는 신호를 보내요. 편집 기사들이 출근했는데 사무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작업 모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강한 빛을 쐬세요. 편집실 퇴근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대본 수정 메모를 남기세요. 이건 레허와 클라임 팀의 이미지 리스크립팅을 일상화한 버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을 하나 떠올리고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다른 결말로 바꿔보세요. 상사에게 혼났던 장면이라면 그래도 그 피드백 덕분에 보고서가 나아졌지 라고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메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네 번째, 편집실 환경 소음을 차단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끊으세요. 반감기가 대여섯 시간인 카페인은 편집실 옆에서 공사하는 것과 같아요. 편집 기사가 집중을 못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초반에 잠은 빨리 들지만 후반부 수면 구조가 망가집니다. 특히 렘 수면이 크게 줄어들어요. 편집실 후반전 교대조가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다음날 괜히 예민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편집 시간을 늘리세요. 비렘램 사이클은 약 90분 단위로 돌아가는데 보통 4~5사이클은 돼야 그날의 편집이 완료됩니다. 7시간 미만이면 마지막 사이클의 램 수면이 잘려요.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후반전 편집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스틱골드 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학습한 정보를 제대로 공고화하지 못해요. 편집 기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필름을 보관하는 대신 통째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술은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취리 팀이 사용한 웨어러블 EEG 기억하시죠? 이 장비는 참가자가 집에서 직접 착용하고 잤어요. 임상 수준의 TMR을 실험실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언젠가 잠들기 전에 오늘 이 기억 좀 부드럽게 해줘 라고 기기에 말하면 밤새 뇌 속 편집 기사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소리를 전달해주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오기 전에도 여러분의 편집실은 오늘 밤에도 돌아갑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 속 편집실에는 매일 밤 출근하는 편집 기사들이 있고 그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묵묵히 일합니다. 오래된 필름의 사운드 트랙을 교체하고 새 필름을 위에 올리고 날카로운 장면의 모서리를 깎아냅니다. 여러분이 해줘야 할 건 딱 하나예요. 편집실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 편집실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편집 기사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살만한 버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좋은 잠은 좋은 편집입니다. 오늘 밤 편집 기사들에게 충분한 야근 시간을 주세요. 이 편집실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다음 편집 회의에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게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